안녕하세요, 니트 디자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부부와 아이 이렇게 3인 가족이시고요. 구조 변경도 많았고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아이보리 톤을 기본으로 하고 우드를 포인트로 줬고 조금 밋밋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랙으로 포인트를 조금씩 줬던 그런 현장입니다. 타운하우스 현장이라서 일반 평면식 아파트랑은 좀 다르게 3층짜리 건물이 맞닿아서 지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복층 공간도 있고 공용 설비들이 지나가는 공간, 그다음에 계단, 중정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뽑아내는데 중점을 뒀던 그런 현장입니다. 영상을 보실 때 그런 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층 현관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입니다. 고객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앉을 수 있는 벤치, 그 다음에 중문이 자동으로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벤치장을 만들어 드렸고, 외출할 때 옷 매무새를 좀 볼 수 있게 거울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기 좀 편하게 좀 크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색상은 지금 보이는 신발장 색상과 좀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해서 공간이 어지럽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의도를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왔을 때는 천장에 센서가 있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안에 있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1층 테라스가 있는 공간인데요. 보시면 아이보리 색깔로 저희가 페인트를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서 발페인트사의 발레나라는 페인트인데 이 자재를 선정한 이유는 내구성과 이제 유지보수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도배지로 되어 있었는데 도배지는 내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서 페인트를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보수가 좋은 발레나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색깔은 고객님하고 같이 결정했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계단판에 있는 우드를 저희가 포인트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은 만들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갈 때 발목등이 있어서 좀 어둡지 않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 아랫면, 지금 봤을 때는 천장이죠. 여기서는 마그네틱 조명이랑 이제 우드 필름도 사용해서 올라갈 때 조금 더 깊이감 있고 그런 걸 좀 의도했습니다. 여기에 라운드가 된 이제 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배지였는데 저희가 뜯고 나니까 조금 면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도장 페인트로 이제 깔끔하게 좀 하기 위해서 빗작업을 좀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저희가 상하부장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기존에는 가구 도어로 해서 이제 벽이 딱 다 닫혀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넓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 있는 상하부장을 저희가 제안 드렸고, 그리고 유리 도어를 활용하고 간접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이제 우드가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하부장을 만들었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이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에 있는 벽면,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 있는 상판과 동일한 소재를 활용해서 1층에서 보셨을 때도 전체적인 집의 느낌을 한눈에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부장 뒤쪽에는 공용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인데요. 설계하실 때 가구 이런 거 놓으실 때 점검구를 만들어서 작업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1층 화장실인데요. 원래도 공간이 워낙 협소했던 공간이라서 저희가 변기랑 이제 세면대 그리고 욕실장만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기존 거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걸 저희가 선정해서 넣어드렸고, 전보다 사용하시기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이제 2층 거실입니다. 이 현장의 포인트가 2층 거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반 아파트랑 좀 달리 층고가 되게 높은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 큰 벽을 좀 활용하는 데 좀 중점을 줬던 거실입니다.
벽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박판 타일이고요. 상판 색깔과 같은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 집 색깔이 한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크기가 1200에 3200짜리 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가 벽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천장에는 지금 직선형 펜던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조명을 좀 찾아봤었는데 이런 깔끔하게 떨어지는 펜던트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수입 조명을 활용을 했고요. 공간이랑 좀 잘 어울리는 조명을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TV 위에 보시면 시계가 있는데요. 고객님이 꼭 벽걸이 시계를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공사 끝나고 설치해드린 그런 시계입니다. 타일 색상, 그 다음에 조명의 쉐입, 그리고 이제 소파 같은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공간을 기획했는데요. 너무 좀 복잡하지 않게 넓어 보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했던 거실입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고객님하고 현장에서도 소통을 하면서 디자인을 잡았던 기억이 나고요. 가전들이 좀 많아서 적재적소에 이제 위치하는 걸 중점적으로 뒀던 그런 현장입니다. 상판은 저희가 세라믹을 사용했고 아이보리 톤이랑 좀 잘 맞게 공간이 조금 복잡하지 않도록 색상을 조금 최대한 맞췄고요. 원래는 상부장이 있었는데 상부장을 좀 빼고 개방감을 조금 확보하고자 그렇게 고객님이랑 이제 결정해서 진행했던 현장입니다. 원래 벽에는 조금 작은 타일들이 좀 붙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떼내고 세라믹으로 저희가 깔끔하게 시공을 했고, 지금 마그네틱 조명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두 줄이 들어가 있어요.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음매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의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일자 주방이었는데 이제 기역자로 만들면서 조금 수납력이 많아지게 의도를 했고, 고객님이 구매하신 인덕션도 보시면 다운드래프트 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공간을 활용해서 넣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키 큰 장이 쭉 있는데요. 냉장고 위치를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들을 수납력으로 꽉 채우는데 하드웨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주방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인덕션도 있고 식세기, 싱크볼, 로봇 청소기, 냉장고 4대, 또 밥솥,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방 맞은편에 있고 자녀방 옆에 있는 세면대 공간입니다. 원래는 이 제 뒤쪽으로 해서 공간이 팬트리장이었는데요. 고객님이 건식 세면대를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서 또 샤워 공간을 요청하셔서 구조 변경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타일 세면대로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 큰 거울을 저희가 붙였어요. 이음매가 없이 큰 판으로 들어와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게 의도를 했고, 하부장도 띄움 형식으로 해서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타일 세면대랑 잘 어울리는 매립수전도 설치를 해드렸는데 매립수전이 단점이 있어요. 수압 조절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는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 개별로 수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천장에 설치하지 않고 벽대 벽으로 해서 그렇게 고정을 해드렸는데 세수를 할 때 얼굴을 바로 비춰줄 수 있도록 조명을 조금 낮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욕실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면대 옆에 있는 샤워 공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트리장이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샤워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샤워 공간 같은 거를 새로 만들 때는 이제 설비 작업이랑 방수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벽돌로 이제 벽을 다 만들고 조적 선반을 통해서 물건을 올려줄 수 있는 공간, 간접 조명과 다운라이트를 활용해서 조명 설계도 했고요.
샤워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샤워하기 편한 그런 치수를 확보하느라 저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타일은 고객님께서 직접 고르신 타일이에요. 질감이나 이런 간지가 좀 세지 않은 그런 타일을 좋아하셔서 어두운 느낌의 타일이라 되게 호텔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같은 타입도 소재를 저희가 같은 거를 썼어요. 그래서 더 이뻐 보이도록 그렇게 했고, 슬라이드 바가 이제 위아래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아이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래에도 슬라이드 바를 달아서 샤워하기 편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옆에는 화장실 공간인데요. 같은 구조를 사용하면서 기물만 조금 교체를 해드렸고 더 기능이 좋은 제품들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주방에서 자녀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인데요. 1층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3층 계단 하부를 저희가 필름으로 사용해서 마감을 해드렸어요. 이제 세로결이 있는 이제 우드 필름이라서 깊이감이 있게 좀 느껴질 수 있고 마그네틱 조명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좀 편한 장점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탁실이었는데 주방의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간살 중문을 넣어드렸습니다. 3층 드레스룸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3층에서 안방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공간에서 드레스룸을 사용하고 계신데 옷이 워낙 많으셔서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던 레이아웃입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스타일러, 그 다음에 금고, 가방 같은 경우도 이제 장식할 수 있게 저희가 매립 조명을 사용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장식장에 유리 선반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 유리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보가 있어서 다보가 좀 보이는 점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매립되는 다보를 사용해서 최대한 좀 시선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아래 1층이나 2층과 다른 조금 어두운 톤을 선택해서 조금 차분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객님이랑 선택을 했고, 여기도 이제 천장에 마그네틱 조명을 활용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던 공간입니다. 3층 옆 공간인데요. 세탁실이랑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는 키 큰 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래는 팬트리로 쓰는 공간이었는데 이 뒷부분이 비트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용 배관이라든가 급수관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여서 거기서 급배수관을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옷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도 훨씬 편한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로봇 청소기도 이제 같이 설치되어 있어서 청소도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탁기는 저희가 단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허리를 숙이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서랍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세탁물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동선을 저희가 생각하고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3층) 욕실입니다. 화장실이 좁아서 구도를 잡기가 되게 어렵네요. 저희가 타일 세면대로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하부장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타일은 1층, 2층과 같은 색상으로 만들었고 호텔 같은 느낌이 좀 나도록 그렇게 좀 연출을 많이 해본 그런 공간입니다. 원래는 그 유리 파티션이 되어 있었는데 조적 파티션을 만들면서 물때에 좀 이제 강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매립 선반을 통해서 샴푸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변기도 되게 좋은 소재로 저희가 전체 다 사용을 했고, 수전류 이런 것들은 다 니켈로 통일을 해서 호텔 같은 느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도 조금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넓어 보일 수 있게 의도했고, 조명도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면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욕실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층 안방입니다. 보통 2층에 있는 자녀방 위치에 있던 곳을 안방으로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3층을 안방으로 쓰신다 그래서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예전에는 안방이 크면 클수록 이제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작은 공간에서 숙면을 취하는 게 좀 더 안락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고객님은 그런 생각으로 여기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장식장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유리도어를 좀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좁은 공간이 조금 많아서 좀 답답하지 않게 최대한 좀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리도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장식장 같은 경우에는 1, 2층에 되어 있는 우드 소재를 다 안쪽에 넣었고, 간접 조명과 전에 설명드린 이제 히든 다보, 그리고 이제 유리도어를 활용해서 저희가 장식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름 소재인데요. 필름이 내구성이 확실히 좋아요. 2층 공용부의 도장 색상과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필름으로 저희가 벽면을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실링팬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실링팬을 제작을 했는데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실링팬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좁은 구조에서는 인테리어 하실 때 천장에 실링팬을 달면 이제 뭐 선풍기 공간이라든가 공간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우드, 블랙을 좀 적절히 배치했던 그런 현장인데요.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조금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데 중점을 줬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공사 진행하면서 고객님과도 좀 소통을 좀 많이 했고,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타운하우스 계획 있는 분이라면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좋은 현장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